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흰 공 4개,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꺼낸 검은 공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px는 이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지금 검은 공 개수가 포인트 아닙니까?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두는데 검은 공이요 6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3개만 공을 꺼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검은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요. 하나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가 모두 다 검은 공일 수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x가 3인 확률을 구해서 전체 1에서 빼면 되죠. 1 빼기 x가 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공이 10개가 있는데 10개에서 3개를 뽑는 건데 3이 의미하는 거는 모두 다 검정 공인 거죠. 6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빼기 10, 9, 8, 3, 2, 1 분의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번분수 계산이긴 한데 분모에 똑같이 쓰면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 약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 2, 3, 3, 5, 1, 5, 2 이렇게 되고 4, 1, 4, 2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10 빼기 2, 3은 6, 6이 12 분모는 최종적으로 12가 되고요. 분자는 2가 되네요. 한 번 더 약분할 수 있었네요. 그쵸? 1 빼기 6분의 1 여기 왜 10이라 썼어? 왜 이래? 그쵸? 정답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강면에 1, 1, 2, 2, 2, 3에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의 주사위가 있는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를 x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나올 수 있는 눈은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이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2개, 얘는 3개이기 때문에 확률이 다르겠네요. 그쵸? 얘는 6분의 2가 되고요. 얘는 6분의 3이 되고요. 6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평균 위아래 알죠? 1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6분의 1인 하면 6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3 그럼 6분의 15 이렇게 되나? 아, 뭔 소리야. 정신 차리고. 8 더하기 3이니까 6분의 11.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3번 보겠습니다. 확률면수 x에 대해서 평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제곱에, x제곱에 평균이 나와 있네요. 헛소리 좀 그만하고요. 예.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그럼 얘가 25에다가 16 그럼 9가 되네요. 따라서 시그마 x는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4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잖아. 그쵸? 요거 공식 어떻게 됩니까? A, E, X 더하기 P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 보겠습니다. 표를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합계는 항상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쳤을 때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네 4분의 1입니다. 결국 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4분의 1에 2x 더하기 1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 먼저 2x 구하러 가겠습니다. 위아래죠?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이네요. 뻥.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 계산할게요.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3번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강면에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가 있어요. 정사면체는요, 면이 4개입니다.
정사면체를 던져서 바닥에 놓인 면의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바닥에 적힌 숫자는 1, 2, 3, 4. 그런데 골고루 하나씩 딱딱 서 있으니까 x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다. 하나씩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먼저 공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거 공식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4의 vx였죠. vx를 구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해야겠죠. 그러면 ex 위아래 위아래 곱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 2, 3, 4 4분의 10인가요? 그쵸? 그 다음에 먼저 약분은 좀 나중에 하고 혹시 모르니까 분산을 구하겠습니다. 분산은 일단은 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제곱의 평균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에서 빼기 방금 한 거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기가 4분의 얘가 5에다가 9, 14, 16, 30, 4분의 30에서 계산하시면 16분의 100을 빼는 거예요. 숫자 엄청 크다. 그럼 16분의 120 빼기 100이니까 20인 것 같아. 그쵸? 그럼 4의 약수네요. 4, 4, 16, 4, 5, 20, 4분의 5인데 얘가 4 곱하기 4분의 5를 계산하는 거니까 5. 이렇게 해서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6번. 어느 농구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0.9다. 여러분, 얘가 지금 이제 이항분포예요. 근데 이항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데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거죠. 얘가 성공하는 횟수인데 100번 던져 성공하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9의 x, 0.1의 100 빼기 x. 그래서 이항분포는요, 반드시 이런 식의 확률 질량 함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횟수는 이제 0부터 100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원래는 표를 그려서 원래는 x가 0일 때부터 띠띠띠 해가지고 100까지 여러분이 표를 그려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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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n 100번 결국에는 이거니까 성공할 확률 이렇게 np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죠. 90.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n p q 이렇게 되는 거니까 9인가요? 네. 그래서 시그마 x는 3이에요. 그래서 90 더하기 3을 계산하는 문제니까 9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시험 보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이 5다.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x의 평균이 5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5는요 어떻게 계산한 거야? np로 계산한 거고 분산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n, p,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바꿔치기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결국은 5q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q는 5분의 4예요. 여러분 그럼 p는 뭘까요? 5분의 1이죠.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시 여기 이제 p를 쏙 넣으면 5는 n 곱하기 5분의 1이라서 n은 25다라고 가볍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p분의 n을 구하면 25, 그 다음에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25 곱하기 5니까 125라는 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네, 8번 문제. 두 확률 변수 x와 y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이때 각각 확률 일도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두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3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요. 이 숫자예요. 네. 표준 편차가 같아요.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딱 겹쳐진다라는 거에서 분포의 그 모습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평균이 10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10. 얘가 이제 x. 그래서 이제 y를 그려보면 평균이 m이니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다르게 보이겠지만 똑같은 그림입니다. 단지 얘가 지금 평균이 m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보다 가를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반쪽이니까 얘가 0.5거든요. 그런데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 부분이 0.5인데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25는요 대략 이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5 이런 거죠. 같거나 작거나 같다는 거죠. 25라고 하는 숫자는 m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m은 2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나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극단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지금 10이 여기 있고 m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대략 여기다 쓸게요. 왜냐면 이 m이라고 하는 숫자는 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10보다는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을 그렸어요. 근데 얘가 지금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이제 fx죠. 얘가 gx고요. 그런데 지금 15는 10보다 조금 더 큰 거잖아요. 난 이쯤에 있달까요? 15일 때의 y값과 그 다음에 25일 때 y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25는 대략 여긴 거죠? 같대요.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차이가 5죠. 평균까지의 차이가. 그럼 얘도 평균까지의 차이가 5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개형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m이 30이다라는 걸 여기서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났지 뭐. 그쵸? 왜냐면 y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표준화 하겠습니다. 표준화하면 36 빼기 30,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우리가 2 너무 잘 알고 있잖아. 2니까 0.477인데 여기가 반쪽이 0.5잖아요. 그쵸? 여기를 다 포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0.5 더하기 0.4772가 되는 거니까 0.97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번 문제 대답하시면 돼요. 그쵸? 학생의 봉사시간,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 얘를 구하는 거죠. x가 5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평균도 나와 있고요. 표준 편차도 나와 있어서 쉽게 표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 빼기 48,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럼 10지, 그러면 10분의 1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시면 0에서부터 1까지가 0.3413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을 기준으로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3413이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0.5에서 빼야 돼요. 계산하시면 0.1587 이런 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250ml이고 표준 편차가 0.5mm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이 248.5, 그 다음에 251.5ml 이하일 때 합격품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이온 음료 1000병 중에 합격품의 개수, 이런 거 이제 잘 풀면 그때 그 초콜릿 문제 같은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온 음료 10,000병이네요. 1000병이나 10,000병 중에서 합격품의 개수.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지금 여기는 이항 분포인 것 같은데요. 여기를 정리하면 B
만명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합격일 확률? 합격품이 될 확률? 정확히 얘기하면 합격품이 될 확률이라고 해야겠죠. 합격품이 될 확률. 합격품이 될 확률. 그러면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하면 이항분포에서 기대값 구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럼 이제 쟤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합격품일 확률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합격품. 네. 예,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을 갖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를 확률 변수 x라 두면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이 248.5에서 그 다음에 251.5 사이의 값이 존재하게 되면 얘가 합격인 거니까 이 자체가 합격품이 될 확률이겠죠? 표준화하겠습니다. 248.5 빼기 250, 그 다음에 표준편차 0.5로 나누면 표준화. 그러면 251.5 빼기 250, 그 다음에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계산 직접 해보세요. 계산 정말 좀 덜덜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칭의 값은요. 이렇게 0일 때 이렇게 엉망으로 그리면 안 돼.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니까 결국은 얘는 2배 p 0에서부터 3까지 값을 2배 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0에서부터 이 3까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시게 되면요. 2 곱하기 0.4987이에요. 계산해보면요. 0.9974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0.9974가 여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구하게 되는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만병에다가 0.9774를 곱하면 되는 거죠. 9974 정신 차리고 9974. 그래서 몇 병이냐면 9974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11번 보겠습니다.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 70점 이상 합격. 만 명이 응시한 이 자격증 시험 점수가 평균이 55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합격자 수가 668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당고등학교가 만약에 100명이 정원인데 4% 이상 4% 이상이어야 1등급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한테 1등급인 학생 수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100에다가 이 4%라고 하는 게 100분의 4니까 이거 곱하실 거예요. 그래서 4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매치를 좀 잘 시켜보면 얘는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뭔 거냐? 여기에 왜 100분의 4가 들어갔냐면 1등급을 받을 확률은 4%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70점 이상일 확률을 여기에 곱하게 되면 여기가 668명이 나왔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하면 10,000명의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요. 이 시험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니까 점수 X라고 한다면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라고 두면 X가 70점 이상일 확률을 곱했을 때 나오는 명수가 668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으로 나누면 0.0668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험 점수의 평균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해서 결국 이 확률을 얻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이어서 하면 G 70 빼기 55, 그 다음에 시그마 한 계산이 0.0668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계산해보면요. 우리가 얘가 지금 요 i보다 크거나 같은 게 0.0668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표준화했을 때 얘가 지금 시그마 70 빼기 55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가 0.0668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0.5에서 0.0668을 빼시면 0.433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0.433이라고 하는 값은 얘가 1.5예요. 1.5. 그래서 계산해보면 결국에 요거 계산하면 시그마 15, 시그마분의 15가 얘가 1.5니까 10분의 15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그마가 얼마예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혼란 드리면 안 되니까 P0에서부터 G 1.5가 0.433입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타이어의 수명은 평균이 4만 킬로미터이고 표준 편차가 2천 킬로미터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B타이어의 수명은 4만 5천 킬로미터이고 표준 편차가 4천 킬로미터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A타이어와 B타이어 중에서 임의로 제품을 각각 한 개씩 택할 때 택한 A의 타이어 수명이 4만 3천 이상일 확률과 B타이어의 수명이 A킬로미터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A만 먼저 표시할까요? A. 이게 A. 그 다음에 이게 B. 하겠습니다. A를 저는 X라 두고요. X. B를 Y라 둘까요? 해보죠. 이거부터 해볼까요? X. P. X가 43,000 이상일 확률은 P. 표준하면 무조건 다 G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4만 2천. 계산하면 얼마예요? 2분의 3 이렇게 나오나? 네, Y 하겠습니다. P. Y가 이하. P. G. A 빼기 평균이 45,0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000.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지금 보시면 하나는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작거나 같다. 근데 이들이 확률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근데 그 뭐뭐보다 이상, 뭐뭐보다 이하인데 같으려고 하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가요. 같은데 절대값이 다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4만 분의 A 빼기 45,000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결국에 A 빼기 45,000은 얘가 4만을 곱하면 2만이 됐는데 3이니까 마이너스 6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 6만, 4천이지, 4천. 4천이니까 6천이 되는 거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45,000에서
6,000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39,0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3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청소년 음악 콩쿠르 지원자 1000명의 평가 점수가 평균이 63이고 표준 편차가 20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콩쿠르의 예선을 통과한 인원이 242명이라고 할 때,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이 문제는 아까 전에 몇 번이야? 11번 문제랑 좀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걸 묻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점수를 뭐라 둘까요? 점수를 뭐 A라 둘까요? 이렇게 됐겠죠. 100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점수가 A점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의 그 비율을 곱했을 때, 이게 이제 242명이었다는 거죠. 아까 그 11번 문제랑 유사해요. 네. 그쵸? 그러면 결국에 P, X, 요게 지금 0.24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0.242는 어떻게 얻었을 거냐면 표준화를 통해서 얻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A 빼기 63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0.24 이렇게 되는 건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여기가 20분의 A 빼기 63인데 지금 여기가 0.24인데 표준 정규 분포표는 여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0.5에서 0.242를 빼면 이 값이 뭐냐면 0.258인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시게 되면 뭐라 나와 있냐면 0에서부터 0.7까지의 값이 0.25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 얘가 뭐란 얘기야? 0.7이죠.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63은 14. 그쵸? A는 63 더하기 14. 그래서 77점이에요. 행운의 점수네요. 도로에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80%가 승용차예요. 80%가. 근데 지금 400대 중에서 336대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원래 확률대로 하자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P, X는 336 더하기 P, X는 337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400대까지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원래는 400대까지지.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얘는 이런 거죠. 400 컨비네이션 336 해당되는 게 뭐예요? 0.8에 336 나머지 0.2 400 빼기 33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냐면 승용차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승용차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왜 이래? 예.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를 이용한 승용차 수를 X라 뒀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B 400인데 여기에 누가 필요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승용차일 확률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0.8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가 30 정도보다 크면요. 이항분포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M은 400 곱하기 0.8이니까 320이고 그 다음에 분사는 400 곱하기 0.8 곱하기 0.2니까 64인가요? 그러니까 시그마 X는 결국 이제 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P, G 336 빼기 320 하고 8로 나누는 거죠. P 그러면 G 그러면 얘가 16, 8 P, G 이렇게 되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 0에서부터 2까지가 뭔 거를?
0.477이. 근데 우리는 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5 빼기 0.477이. 그래서 계산하면 0.0228.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예. 평균이 8분이고 표준 편차가 2분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얘는 지금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가 8분, 네, 2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한 자동차 중에서 16대를 이미 추출할 때 16대의 총 세차 시간의 합이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16대를 이미 추출했고 16대 총 세차 시간의 합이 2시간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얘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집단이 있었고, 그죠? 모집단이 지금 8분이랑 2분을 따르고 있는데 16대가 추출이 된 거니까 n이 16이라서 지금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세차 시간의 평균 시간이 16대, 세차 시간의 평균 시간이 16대, 세차 시간의 평균 시간은 8,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16의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가 16대인데, 이 16대는요, 추출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16대의 총 세차 시간의 합은 2시간 이하인데, 2시간이 시간인데 분으로 바꾸면 120. 그쵸?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120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가 x바고 여러분이 16으로 120을 나누게 되면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7.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드디어 표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7.5 빼기 8,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0.5인데요. 여기가 0.5가 사실은 마이너스 0.5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0.5나 2분의 1 어떤 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현재 평균이 0인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니까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쪽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시게 되면 0에서부터 1까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P0에서부터 1까지가 0.3413이에요. 그럼 여기도 0.3413일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0.5 빼기 0.3413. 계산하시게 되면 0.158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네. 그럼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방금 했던 15번 문제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B 제품의 무게가 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A 제품과 B 제품 중에서 임의로 4개를 택해요. 4개를 택한다. 4개를 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4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 4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4개의 평균 무게라는 것은 표본이 크기가 4인데 그것의 그 표본의 평균이 K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제가 요즘 헷갈려요.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 지금 제가 핑크 색깔로 A를 좀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A를 X라고 하겠습니다. A의 확률 변수를 X라고 둘게요. A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얘는 지금 현재 얘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 n개를 추출하는데 n개가 4를 추출한 거고요. 얘는 이제 x반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얘는 이제 루트 4분의 2의 제곱인 거니까 1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술된 4개를 택한 4개씩 택할 때 택한 A 제품 4개의 평균 무게가 여기가 좀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4개를 택했고 4개의 평균 무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바가 되는 거예요. X바가
K 이상일 확률과 그 다음에 제가 연보라색으로 B제품에 대한 쭉 서술을 좀 보겠습니다. 확률과 B제품 4개의 평균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가 B Y로 쓸까요? N 3M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4가 되는 거니까 Y바 4개의 표본 크기가 4인데 그것의 평균 무게니까 걔가 Y바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가 3M 그 다음에 얘가 4니까 루트 4분의 4의 제곱인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네요. 2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네요. 얘는 1의 제곱을 따르는 거고 그때 얘는 뭐냐면 그 Y바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같대요. 계산해봅시다. 표준화해야 비교할 수 있어요. K 빼기 M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G로 바뀌겠죠. 얘도 그 다음에 K 빼기 3M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얘는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고 얘라고 두고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데 이들의 확률이라고 하는 이 넓이는 이게 같다는 얘기는 서로가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두 개의 숫자가 부호만 다른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동그라미에 마이너스를 곱한 i가 얘랑 같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k 예,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양쪽에 2를 곱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은 k 마이너스 3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m은 3k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k분의 3이죠. 그러니까 5분의 3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리게 좀 서술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띠띠띠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표본평균 X바라고 하는데 모평균 M의 신뢰 구가 나와요. 신뢰 구가 있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잖아요. 얘가 바로 뭐다?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 95% 어떻게 구해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하는데 얘가 17.76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 수 있는 정보를 조금 계산해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요. 요거 계산하시면 3.92예요. 그쵸, 3.92.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1.7. 3.92로 나누면 잘 모르겠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표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준화를 해야지만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X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X바는 모집단이 지금 정규분포 따르고 있으니까 얘도 정규분포 따르고 있고 M이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P, X바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5.88 그러면 P, G, M 빼기 M 더하기 5.88에서 M을 빼야죠. 루트 n분의 시그마 호요 뭐요? 얘가 아까 3이었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되겠다. 그쵸? PG 그러면 날라가고 5.88을 3으로 나누면 1.96이거든요.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의하면 쓰겠습니다. 0, G, 1.96 0에서부터 1.96까지의 이 값이요. 여기가 얼마냐면 0.475예요. 475.0 그런데 우리는 1.96보다 큰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동글동글한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0.5에서 0.475.0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0.025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1년 독서량이 표준 편차가 5건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표준 편차. 그쵸? 이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여 1년 독서량을 조사했더니 N명 추출된 독서량이기 때문에 얘는요, 표본의 평균입니다. 이게 10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독서량의 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출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뭘까? 이 부분은 X바 10 더하기 이 99%니까 2.58 루트 N분의 얘 모표준 편차 5 이거였던 거고, 얘는 이거죠. 정신 차리고 왜 빼기죠? 10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중에 그냥 하나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과 같을 거라서, 그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8번을 계산 좀 해보면 저는 누구로 계산할 거냐면 얘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너 이렇게 노래를 불러? 얘가 이미 10이 들어있으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요 1.29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이 잘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2배 하면 2.58 나오지 않나? 18, 그쵸? 이게 2배. 1. 그러니까 10은 루트 n이네. 그러면 100이 n이어야겠다. 그쵸? 정답은 100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이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은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할 거예요. 근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개의 임의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할 거고, 꺼낸 공에 적힌 수를 모두 더하여 4의 배수. 여러분, 뭔가를 더해서 어떤 숫자의 배수가 된다라고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추는 거예요. 이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일단은 먼저 하나를 꺼내야 돼요. 하나를 꺼내서 4의 배수가 나오면 멈춤. 두 개를 합쳤을 때 4의 배수가 되면 멈춤 되는 거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있을 거예요. 12개니까 뭐 12번 할 수 있겠죠. 예. 주르륵 있을 건데, 지금 얘는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것의 확률이니까 주르륵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전체 확률 1에서 x는 1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2일 때 확률을 뺄래요. 그게 더 문제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x가 1일 때라고 하는 상황과 x가 2일 때의 상황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생각을 좀 해보면, 얘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꺼냈을 때, 꺼낸 숫자를 공에 적힌 숫자를 합쳤을 때 4의 배수가 되면 멈추는 거니까, 이런 건요 4의 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볼게요. 1부터 12 숫자 중에서 4로 나눠서 나머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러니까 즉 얘기는 나머지가 0이다인데, 다시 얘기하면 얘는 4의 배수들이에요. 누가 있나요? 4, 8, 12.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 숫자는요 1, 5,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숫자 있겠습니다. 2, 6, 그 다음에 10.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3인 숫자 있겠습니다. 3, 7,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면 얘를 먼저 구할 거예요. 여러분, 얘는요 딱 꺼냈을 때 4의 배수가 되면 멈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12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잖아요. 근데 멈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디서 골라야 되냐면, 딱 골랐을 때 그 아이가 4의 배수여야 돼요. 여기 숫자. 그래서 여기는 누가 되냐면 12분의 3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 확률이 4분의 1이고,
만약에 내가 2번을 했는데 끝나야 돼요. 그런 방법은 이렇습니다. 경우가 2가지예요. 나머지가 1인 숫자가 먼저 만약에 나왔다. 그럼 연이어서 나머지가 3인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순서가 달라져도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숫자를 처음에 딱 뽑았어요. 2네? 그러면 그 2번째 끝내려고 하면 나머지가 2인 숫자가 그 다음에 연달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주의해야 되는 건 요거 순서 바뀌어도 되죠. 순서 바뀌어도 돼요. 3인 게 먼저 나와도 돼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 2를 할 거라서 여기서 잘 보세요. 보세요. 12개에서 일단 나머지가 1인 숫자가 몇 개냐면 지금 3개거든요. 3개? 화살표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3개예요. 3개. 3개. 그래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11이 됩니다. 그래서 11분이고 11분해가 될 거고 3개, 나머지가 3인 숫자도 역시 3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달라도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거 뽑을 건데 12분의 3이에요. 그런데 다시 넣지 않으니까 11분의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2인 거에서 지금 하나를 이미 뽑은 상태라서 나머지는 2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저가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분모가 132예요. 132. 그쵸? 121에다가 1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3은 9에다 18 더하기 분모가 똑같아. 그죠? 3위는 6이니까 132분의 24. 근데 얘가 12로 나눠지니까 11분의 2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1 빼기 4분의 1 빼기 11분의 2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44분의 44 빼기 계산하시 어떻게 돼요? 통분이 안 되냐 갑자기? 갑자기 아니죠 여러분. 저 계산 잘 못하잖아요. 44분의 11 더하기 8이니까 19인가? 19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44분의 25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 뭔가 합쳤을 때 배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20번 가겠습니다. 이항분포 나왔어요. 여러분 이항분포. 네,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얘 x가 3일 확률과 그다음 x가 4일 확률의 5분의 4를 곱한 것이 같다. 그때 이제 6x를 구하라. 그럼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냥 2x 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누가 없어서? 얘가 없어서.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뭔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건 확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요. 10번 중에 3번 성공할 거야. 그럼 p가 3번이면 나머지 1 빼기 p가 7번인 거고 여기다 5분의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번 중에 4번 성공할 거야. 그러면 p가 4번이고 1 빼기 p가 6번 이런 거죠. 이게 같은 건데 약분을 좀 해야겠습니다. 날리고 얘는 p가 하나 살아남고요. 여기는 오히려 얘를 날리면 얘가 남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컨비네이션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 9, 8, 3, 2, 1.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p만 남았고 5분의 4 곱하기 10, 9, 8, 7, 4, 3, 2, 1. 그 다음에 p 이렇게 되나요? 약분 좀 하겠습니다. 8 날리고 3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3, 4 5, 1 빼기 p는 7p? 이렇게 되네요. 5 빼기 5p는 7p. 그럼 p가 아니 뭐 소리야. 12p가 5가 되는 거네요. 5는 12p. 5는 12분의 5. 그럼 뭐 끝났네. 6, 10, 12분의 5. 띵띵 띵띵. 정답은 2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확률면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이게 최대가 된다. 여러분. 정규분포는 일단은 연속 확률 변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얘는 현재 평균이 7이고요. 이제 그래프의 면적이 확률이 되는 아이인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면적이 확률이에요. 면적이. 그쵸? 그러면, 어떨 때 제일 좋은 거냐면, 얘랑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a-5고 여기가 2a 더하기 3이 될 때가 이게 가장 넓지 않겠어요? 그쵸? 얘를 품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이것과 이것의 중점이 평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산하겠습니다. 2a-5 더하기 2a 플러스 3은 7이다. 그러면 4a-2는 14. 4a는 16, 띵띵띵, a는 뭐예요? 4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뭐. 그쵸?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어느 지역의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는 표준 편차가 80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모평균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39.2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일단은 여기를 먼저 좀 식으로 나타내보죠.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네, 여기요. 네, 보겠습니다. 추정합시다. 네. 표본 평균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80.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했겠죠. x바 더하기 1.96 지금 95%니까 했는데 차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이게 되도록. 그러면 결국에 양쪽에 다 x 바로 빼줘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이게 똑같은 숫자인데 대칭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이런 거죠. 뭐.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1.96에 루트 n분의 80. 왜냐면 이 자체가 양수니까. 그래서 얘가 뭐이길 바라는 거예요. 얘가 39.2 이하인 걸 바라는 거예요. 1.96 루트 n분의 80이 39.2로 나누는 건데 얘가 아마 2배를 하면 3.92일 거예요. 그쵸? 네, 2배. 근데 얘가 지금 소수점 자리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약분하면 20인 것 같아. 그쵸? 또 이렇게 약분하면 4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16.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16입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